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180만 명의 드리머들의 희망이 좌절됐습니다. 다카 수혜자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이 어제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다카 폐지일이 연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 4대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39표 대 반대 60건으로 가결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다카 수혜자 구제와 국경 보안 강화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초당적 이민 법안도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이에 못 미친 것입니다. 상원은 이 밖에도 또 다른 두 가지 이민개혁 법안에 표결을 실시했지만 각각 찬성 52표와 54표를 기록하면서 60표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개혁 법안 4개에 대해 연이어 표결을 실시했지만 줄줄이 가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5일 다카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6개월 유예 데드라인인 3월 5일 이내 구제 법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막후 협상을 통해 데드라인 이내에 60표를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카 폐지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의 총기 참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규제보다는 범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총기 사고, 올해만 1,843명이 숨지고 3,176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플로리다 총격범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수많은 징후가 있었다며 그는 심지어 나쁘고 기괴한 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번 사고를 끔찍한 폭력, 징후, 악의 광경으로 부르며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어려운 정신건강 문제와 씨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신 이상자에게 그 원인을 돌렸을 뿐 문제의 핵심인 총기 소지 규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26명이 숨진 텍사스주의 교회 총기 난사 때도 총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문제라고 규정했고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때도 범인을 매우 아픈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며 총기 추가 규제 가능성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총기 사건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벌써 30건에 이릅니다. 1.5일간 한 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까지 1,843명이 숨졌고 3,176명이 다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국은 선진국 중 총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미국인이 총격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영국인보다 51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미국 전역의 여러 학교에 총격 위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셜미디어에다 총격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도의 단순 협박 수준 위협이긴 하지만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 미국 공립학교 사상 두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낳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후여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너틀리 공립학교 학부는 어제 늦은 오후 관내 모든 학교를 보안상 위협을 이유로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너틀리 경찰국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총격 위협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메릴랜드 경찰국은 고등학교에 총기를 가지고 온 18살 학생 알윈 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첸은 권총과 칼을 지니고 클락스버그 고교에 등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 경찰은 저먼타운에 있는 노스웨스트 고등학교와 관련된 소셜미디어에도 총격 위협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교육국 관계자들에게 보안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등학생은 스냅챗에 플로리다 라운드 2라는 제목으로 플로리다 고교와 같은 총격 사건을 벌일 수 있다는 포스팅을 올렸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14살 학생이 사망자 기록을 깰 수 있다는 내용의 스냅챗 포스팅을 올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10대 2명도 소셜미디어에 총기 폭력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동료 학생들에게 글을 올렸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한층 강경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이 같은 살해 신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 사례를 경찰 내사과에서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신고를 경찰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 CCRB가 자체 내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CCRB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117건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사례가 보고됐지만 조사 결과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 CCRB는 이사회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경찰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경찰들의 민간인에 대한 부적절한 신고 사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대상 민원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찰관의 야한 농담이나 제스처,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사진 촬영, 경찰관의 희롱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트집을 잡아 티켓을 발부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RB는 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담당 지역 검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현재 의회에 제출된 행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경찰관과 구금된 사람 간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최근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가 결국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시의회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라이커스 교도소의 5,000명의 재소자들은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등 4곳에 분산 수용하기로 했으며 4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교도소 직원 확충과 테이저건 추가 지급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는데 수감자들을 분산 수용할 곳은 맨하탄 구치소와 브루클린 구치소, 퀸즈 구치소, 브롱스 뉴욕시경 차량 견인소 등입니다. 맨하탄과 브루클린, 퀸즈 지역은 기존 구치소를 개선하고 브롱스 지역에는 새롭게 교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는 최근에도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집단 폭행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대도시의 3분의 2 지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로 일컬어지는 2005년의 가격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24만 7,800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에 23만 5,400달러에 비해 5.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미 부동산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또 전체 대도시의 64%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조사 대상 172개 도시 가운데 162곳이 상승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주택가격이 48% 상승했는데 이 기간 소득이 1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주택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같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고용 증가와 저실업률 그리고 사상 최저 금리 장기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끄는 곳은 IT 산업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서부 지역입니다. 이른바 베이 지역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와 세너제이에 이르는 북가주 지역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은 9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14%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도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5%에 달해 전국 평균의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의 주택 중간가격은 75만 7천 달러로 부동산 버블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크레딧 점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뉴욕시에서 운영됩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15일 주택 세입자의 렌트 납부 기록을 신용 점수에 반영시키는 메이킹 렌트 카운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낮은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렌트 납부 기록을 크레딧 점수에 반영시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사우스 브롱스의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 27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600여 명의 세입자들의 렌트 납부 기록은 신용평가 회사에 보고돼 모두 크레딧 점수에 반영됩니다. 뉴욕시는 평균 크레딧 점수가 낮은 지역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세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서 보다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학생들의 21세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 과학 교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간 $600만 달러를 투자해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교사들이 전문적인 컴퓨터 과학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컴퓨터 과학 교육을 강화시켜 학생들이 21세기에 맞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교육자들과 컴퓨터 산업 전문가들로 실무 그룹을 구성해 뉴욕주 컴퓨터 과학 교육 과정을 위한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AP 시험 과목으로 컴퓨터 과학을 선택한 고등학생 3,761명 중 25%만이 여학생이었던 것처럼 STEM의 경우 성별 격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관련 직종은 스템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 일자리 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93%의 학부모가 자녀가 컴퓨터 과학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컴퓨터 과학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가 의원 4명에게 대통령 포상을 전수했습니다. LA 민주평통과 LA 총영사학원은 오늘 민주평통 LA 협의회 유공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에드워드 구 수석 부회장과 리처드 구 체육분과위원장, 조갑재 지역협력부회장, 이형숙 자문위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습니다. 우리 LA 동포사회가 고국에 대한 기여 이런 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지난번 우리 평창대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안 발의 그다음에 채택 과정에서 평통이 기여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매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가운데 LAPD가 불법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LAPD는 현재까지 8개의 마리화나 업소가 소매 판매 라이센스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며 마리화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LAPD는 적발된 업소 외에도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최대 300개로 추정된다며 LA시 마리화나 규제국과 규칙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PD는 주민들은 LA시 마리화나 규제국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라이센스를 받은 마리화나 업소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포 카운티 정부 산하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가 최근 주최한 설날 행사 초대장 이메일을 보내면서 루나 뉴 이어를 차이니스 뉴 이어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루나 뉴 이어 표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즉각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루나 뉴 이어는 많은 아시안 국가들의 명절로 특정 국가를 지정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서 일기장에 학교 총격 계획을 자세히 적어놓은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에버렛 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손자가 총과 폭약으로 고등학교를 공격하려 한다는 계획을 일기에 썼다는 한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학교에서의 대량 살상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카미아 고교와 에이시스 고교 두 곳 중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할 것이라고 써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검찰은 어제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모 씨를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20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문화사업국과 경제개발협회는 뉴욕시에 거주 중인 아티스트들의 작업 공간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스퀘어피트당 최대 333달러인 스튜디오를 마련해 해당 아티스트들에게 스퀘어피트당 1달러 50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임대해 사용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저녁에 1에서 3인치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